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장에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익스텐션 펑션이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요. 네, 익스텐션 펑션은 함수를 통해서 확장하는 겁니다. 자, 코트니는요, 이런 확장이라는 개념을 제공합니다. 익스텐션을 보면 함수나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클래스로 대변되는 어떤 타입의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아무튼 클래스로 대변되는 타입의 함수나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상속관계가 없이 추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속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타입의 객체죠. 생성된 그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렇습니다. 요 리시버 타입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장하게 되면은 이런 함수 이름을 임의로 넣어서 확장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함수를 마치 이 타입의 멤버인 것처럼, 멤버 함수인 것처럼, 메소드인 것처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bc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서 이 리시버 타입의 생성자니까 이게 호출된, 이게 생성된 객체죠. 이 객체의 펑션 네임이라는 익스텐션 펑션, 즉 확장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확장 함수 내에서는요, this라는 것이 요 리시버 타입이라는 요 우리가 확장하려는 타입이죠. 확장하려는 타입의 그 자식이 자신 객체가 됩니다. 즉 리시버 오젝트라고 하는데요. 리시버 타입은 여러분들 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시면 확장의 대상이 되는 그 타입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수형을 확장한다면 여기다가 int라고 하면 되고 스트링형을 확장하면 여기다 스트링이라고 하고 점이라고 한 다음에 확장함수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확장함수는 오브젝티브 C라든가 여러분들 카테고리라는 개념이 있죠. C샵과 스위프트의 익스텐션 개념이 있고요. 혹시 컴파일하지 않는 루비 같은 언어들 같은 데서는 소스 자체가 클래스가 무한정 기능이 확장되죠. 자바에는 그런 기능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AOP 같은 우리가 간점 지향 프레임워크들을 동원시켜서 이런 기능을 넣어왔습니다. 근데 코틀린은 언어적으로 태생적으로부터 이렇게 확장이라는 익스텐션이라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규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서 한번 확장 개념을 써보겠습니다. 자, 코틀린 JVM 프로젝트로 확장이니까 EXT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EXT 펑션이죠. 익스텐션 펑션 프로젝트라고 치죠. 자, EXT 펑션 프로젝트라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EXT 펑션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여기다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확장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약간 뭐 암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문자열 확장을 좀 많이 해볼 건데 거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약간 ext 뭐 스트링 뭐 이런 식의 어떤 패키지를 하나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ext 펑션.kt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하나 여러분들 바로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확장은요, 코틀린 레퍼런스 사이트를 가시면 아주 한 페이지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참조를 한번 해보죠. 자, 코틀린 공식 레퍼런스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1.1 기준인데, 자, 익스텐션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은 C샵과 고수 같은 언어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확장 함수랑 프로퍼티를 통해서 기존에 이미 있는 타입의 기능을 첨가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터블 리스트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가변 리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네릭 파라미터, 타입 파라미터를 통해서 쓰일 수 있는 건데 순서가 있는 리스트 자료 구조잖아요. 여러분들 컬렉션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이무터블하죠. 우리가 그냥 불변인데 가변 리스트는 이렇게 무터블 리스트 타입으로 우리가 써왔습니다. 스왑이라는 함수를 예를 들고 있는데 스왑은 서로 맞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리스트에서의 스왑은요, 값이라기보다도 위치가 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두 개 인덱스 1, 2를 받아서 여기 1번, 3번 하면 3번과 1번 위치에 있는 요소를 정수겠죠, 걔도. 그걸 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 자리가 하나 있으면 기존 거를 잠깐 저장해 놨다가 이거를 이제 비워도 되니까 다른 값으로 채우고 또 임시 값을 다시 복원시켜서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게 일어나는 것이죠. 시어너라든가 C++를 해보신 분들은 포인터 개념을 사용해서 그 주소에다가 서로 값을 맞바꾸는 것을 아마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mutable list라는 게 이렇게 정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네릭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t가 여긴 정수인 하나의 케이스인 거고 뭐 더블이든 스트링이든 임의의 어떤 클래스 타입이든 다 가능하죠. 그래서 수압이라는 함수가요. 이렇게 보시면 요 mutable generic t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시버 타입입니다. 우리가 확장하려는 타입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수압이라는 확장 함수 이름이 지정됐고 일반적인 함수처럼 파라미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네릭 함수라는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확장 함수에 필요한 건 아니고 이건 따로 제네릭 함수입니다. 자, mutable list of를 보시면 1, 2, 3이라는 가변 리스트가 L에 들어갔는데 L에 점하고 수압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죠. 이 얘기 뭐냐면 L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멤버 함수 메소드 수압을 호출한다는 얘기잖아요. 0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서. 그래서 마치 일반 메소드 함수처럼 이렇게 호출됩니다. 근데 이 L이라는 객체의 이 멤버인 함수가 수압은 아니에요. 수압은 확장 함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코틀넷은 얘를 정적으로 이렇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적으로 뭔가 여러분들 연동돼가지고 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졸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뭔가 인헤리턴스 어떤 상속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멤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은요,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기본적인 자료 도형들을 우리가 좀 확장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정수를 한번 확장하는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은 일단 수치형이죠. 정수 수치형의 확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수 수치형은 우리가 int라는 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죠? 바이트, 롱 이런 거 말 빼고 일단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수형이 int입니다. 근데 함수니까 우리는 앞에 뻔이라고 하시고요. 이걸 int형이라는 기존의 기본 타입을 리시버 타입으로 보고 int에 우리가 어떤 함수 이름을 정하면 그 함수가 바로 확장 함수가 되겠죠. 우리는 코드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정수를 했냐면 요 int가 정수인데 수치형이잖아요. 10이라고 하거나 1000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수치형의 개수만큼 임의의 문자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코드라는 함수인데 어떤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이렇게 보이드처럼 놔두시고요.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문자열 타입을 리턴하는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받는 건 없지만 리턴하는 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리턴을 할 건데 일단은 변화할 수 있는 s를 우리가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return s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int.code라고 하면 코드라는 함수를 우리가 확장 함수로 만들 건데 int라는 기본형을 리시버 타입으로 보고 확장을 하겠다. 호출할 때는 임의의 숫자에다가 우리가 that하고 멤버 메소드처럼 코드를 호출하면 문자열로 뭔가 계산돼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는요, 여러분들 영문 대문자들 알파벳 A부터 Z까지 26자랑 정수 0부터 9까지 그래서 36개의 문자를 일단 취급을 해서 그 중에 랜덤으로 요 숫자 int의 개수만큼 뽑아내는 그런 간단한 한번 코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C라는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C라는 변수에는 우리가 문자들을 좀 36개를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ABCD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쭉쭉쭉 해서 뭐 0부터 1, 2, 3 해서 9까지 하면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들.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뭐 눈에 보기에도 좋고요, 여러분들 코드적으로도 일단 우리가 문자형으로 이루어진 레인지를 쓰면 좋겠죠. 자바에는 없지만 코틀린이 있죠. 자, 그래서 A 문자, Z 문자까지 캐릭터 차례형을 점점 하니까 레인지2에서 문자 레인지, 차르 레인지형이 만들어졌죠. 자, 차르 레인지형을 우리가 일단 그냥 토스트링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게 나와요, 여러분들. 또 그것도 조인트 스트링도 그냥 쓸 수는 없고요. to 리스트로 한 다음에 리스트로 바꿨죠. 문자의 리스트를 조인트 스트링 하되 어떻게 묶었습니까? 세퍼레이트를.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비문자열로 묶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A부터 Z까지의 문자열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문자열을 붙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플러스가 concatenate랑 똑같죠.
이번엔 0부터 0이라는 문자죠. 숫자가 아니라 0이라는 문자부터 9라는 문자까지 붙입니다. 그럼 10글자가 더 추가되는 것이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 똑같다는 게 또 약간 힌트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뭐 잘못했나요? 자, 여러분들 계행을 한번 해버렸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A부터 Z까지랑 0부터 9까지가 서로 이렇게 해서 36개의 문자가 구성된 문자열이 C에 만들어졌죠. 자, C는 이제 0부터 36개니까 35죠. 0부터 35까지의 인덱스 번호를 가진 문자의 배열로 볼 수 있는 문자열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확실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S의 현재 빈 문자로 empty 문자열인데요. 우리가 어떤 루프를 통해서 일단은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i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얘를 뭔가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 돌면서 s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s는 현재 비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랜덤 문자를 c라는 문자열 36개의 요 문자열 공간에서 하나씩 문자를 뽑아서 랜덤하게 뽑아서 s에다가 추가시켜 나간다고 봅시다. c의 요 인덱스 배열처럼 접근할 수 있죠. 문자열이지만 문자의 배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음표를 일단 선택해서 이 랜덤 문자 어떤 수개점들 그거를 뽑으면 되죠. 근데 몇 번 뽑아야 돼요? 요 정수만큼. 우리가 확장하려는 게 바로 int 타입이기 때문에 int 타입에 해당하는 것만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시작은 한 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레인지를 하면 좋겠네요. 근데 이 int 타입은 리시버 타입이고요, 여러분들. 자, 리시버 타입의 리시버 오브젝트가 뭐죠? 예, 리시버 타입을 확장한 코드라는 함수 안에서는, 확장 함수 안에서는 리시버 타입의 객체는요, this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int입니다. 즉, 여기서의 this는 이 int라는 리시버 오브젝트를 나타냅니다. 즉, 1부터 만약에 이 숫자가 10이라면 1부터 10까지 10번의 어떤 정수 범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i는 1부터 10까지 만약에 나온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가 i를 이용해서 랜덤을 뭔가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랜덤은 여러분들 일단 자바 랜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은 자바의 lang의 mass 함수의 랜덤 이렇게 해서 임포트 시켜 놓으시고 바로 여기다가 랜덤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자, 호출한 거에다가 우리가 곱해줘 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뭘 곱할까요? 어떤 숫자를 곱하면은 그 숫자보다 하나 작은 어떤 더블0이 나오겠죠. C라는 우리의 문자열은 36자입니다. 이거의 length를 곱하면 0부터 35.xxx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전체를 이렇게 막으시고 바로 toInt 해버립니다. 그럼 0부터 35까지가 나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이면은 A일 거고 35면은 9라는 문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디다 더해요? 이 S에다가 하나씩 차곡차곡 더해가죠. 그러면 랜덤하게 thisget만큼의 문자가 S라는 문자열에 차곡차곡 쌓여서 S가 리턴 될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실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Sout V에 사용해서 우리가 한번 찍어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6이라는 숫자가 확장돼 있죠. int형이니까요. 여기다가 점 찍고 코드라고 찍으면요. 코드라고 하는 확장 함수가 나오네요, 진짜로. 이렇게 찍고 그냥 하면 되겠죠? 네,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고 6 하나는 작으니까 한 12개도 해볼까요, 이번에 여러분들? 그래서 12개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12개. 자, 바로 시행해보죠. 확장 함수 6점 코드, 12점 코드 함수가 메소드가 호출되고 있어요. 멤버 함수는 아닌데도 여러분들. 확장 함수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int형을 코드라는 함수, 확장 함수 통해서 익스텐션 펑션이 호출됐죠. 한 번씩. 그래서 임의의 영문 대문자나 숫자로 이루어진 마치 암호화된 코드가 비스무리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치 해시 코드 같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자, 누를 때마다 랜덤하게 다른 코드가 각각 6개, 12개가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바로 확장 함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수형을 코드라는 다수로 호출할 수 있죠, 멤버처럼. 그렇게 우리가 확장했죠, 기능을 넣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레인지, 차례 레인지가 이렇게 두 번 쓰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중복절에서 많이 쓰이니까 우리가 이번엔 문자 레인지 한번 정수 확장뿐만 아니라 문자 범위도 한번 확정해 보죠, 여러분들. 자, 문자 범위형은 여러분들 차르 레인지잖아요. 한번 확장해 보죠. 자, 확장할 리시버 타입을 차르 레인지라고 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문자 범위형을 스트링 타입으로 바뀌었다. 뭐 toString은 이미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toS 그냥 할게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우리가 리턴하겠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 축약식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자 레인지는 이 함수 toS 자체에서 this 자체가 레인지죠? 예, 레인지를 우리가 뭐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toList 했잖아요, toList. 그 다음 joint string 빈문자를 했죠. 이걸 그냥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is에다 딱 붙여버려요. 그걸 바로 뭐 했어요? 리턴 해버렸죠. 그래서 toS만 호출하면 모든 문자 레인지가 앞으로는 문자 열로 그냥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레인지의 모든 요소가 다 붙어가지고 문자 열로 바뀌어 나오는 함수가 바로 문자 레인지의 toS 확장 함수죠. 자, 요걸 저희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건 1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2번을 한번 또 우리가 해보자. 코드2로 바꿔볼까요? 자, 복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코드2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이렇게. 네, 코드2 하면 이제 에러는 안 나는데, 코드2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자, 코드2는요, 여러분들. 여기 부분을 좀 전에 만들었던 요 toS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여러분들, 문자 레인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없애버리십시오. 하지만 A부터 Z까지를 우리가 닷을 찍으면 이제 toString뿐만 아니라 toS라고 하는 문자 레인지 확장 함수가 나옵니다. 이 함수 호출해서 문자열로 아주 손쉽게 변환시킬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코드나 코드2 함수는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또 다른 확장 함수가 내부에 또 쓰이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 toS를 사용한 코드2를 이번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쉽네요, 여러분들. 그죠? 쉬우면서도 되게 강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코드가 다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넣음으로써 여러분들, 이 영향을 받는 범위에서는 모든 타입이, 리시버 타입이 확장됩니다. 자, 코드2를 바꿨죠?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됩니다, 여러분들. 코드2로 해도 똑같이 동작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 아니라 코드2인데, 코드2는 문자 레인지 확장 함수까지 내부에 두 번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자 레인지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재밌네요. 자,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좀 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저희가 여러분들 한번 이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체계를 한번 갖춰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자열을 확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엔. 문자열형이죠. 스트링 타입을 확장할 건데 문자열형을 어떤 해시코드 함수로 확장할 겁니다. 해시코드는 자바에서 자바 8에서 8에서 security 패키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제스트라는 개념이 있죠. 메시지 다이제스트. 그래서 아마 암호화 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예전에도 잠깐 저희 수업 때도 나왔습니다만 MD5라든가 SH1이라든가 SHA256 같은 해싱 함수를 좀 들어봤을 겁니다. 지금도 실제로 MD5, SH2, 즉 256은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어떤 암호화 기법이죠. 해시 함수 기법이라서 여러분들 양방향으로 암호화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즉 인크립션하고 디크립션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단방향으로 어떤 다이제스트된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해시 코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종류는 MD5라는 것이 유명하고요. SH1이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 SHA256이 있습니다. 웬만한 프로그래밍 함수에서는 이 세 가지의 해싱 알고리즘을 모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게 제공이 되고 있죠. 자, 코틀린에서도 역시나 JVM 타겟으로도 어느 타겟으로도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해시 코드를 얻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일종의 한번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방향 1A 해시 코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펑션 우리가 확정한 리시버 타입은 스트링 기본 타입이죠. 이걸 우리가 해시라고 하는 우리만의 함수를 만들 것입니다. 근데 뭘 리턴할 거냐면요, 해시 코드로 바뀌어진 어떤 스트링 문자를 리턴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라미터로 우리가 어떤 알고라고 그냥 할게요. 알고리즘은요, MD5냐, SH1이냐, SH256이냐, 이 알고리즘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이름을 넣는 게 좋겠죠? 아마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자바 시큐리티 타입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요. 아무와도 조금씩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시대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요새 그 점들. 클라우드 시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MD5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 기본형은 MD5로 쓰겠습니다, 이 뜻인데, 요 알고에다가 기본 타입으로 SH256이 아닌, MD5가 아닌 256이나 이 1을 넣어도 되겠죠, 문자열로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이제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 약간 좀 찾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자바 어떤 문서를 찾아놨어요. 한번 잠깐 보고 와서 이걸 또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찾아놨어요, 여러분들. 자, J2SE 기반의 자바 8의 자바 시큐리티 패키지 보시면요,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칭구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인스턴스를 만들어내죠, 여러분들.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근데 SHA라고 넣거나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있는 것이죠. 요렇게 SHA가 뭐 그냥 이겁니다. 생략된 거죠, 여러분들. MD5, SH1, SH256 같은 알고리즘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방식대로 뭔가 해시 코드가 나오는 겁니다. SH256은 64비트 방식이니까요. 64개의 어떤 디짓이 나오죠. 문자들이 나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다음에 SH1은 38개가 나오고요. 흔히. MD5는 32개가 나옵니다. 단방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해시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뭐 언다이제스트 뭐 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인증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MD5, SH256을 알고리즘을 넣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객체를 만든 다음에 특정한 어떤 버퍼 한다 그러죠. 버퍼들 바이트 버퍼에다가 채우고요. 그 다음에 다이제스트 함수를 호출하면 이 알고리즘으로 채워진 내용을 다이제스팅해서 결과가 바이트 배열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해싱 알고리즘입니다. 자바에 제공하는. 자바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셔서 문서 들어가셔서 메시지 다이제스트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이제스트 객체를 먼저 얻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제스트는 DS로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여기 자바 시큐리티에 있다고 나오죠, 여러분들. 이 순간 이렇게 임포트 된 거 여러분들 유념해 주세요. 자, 메시지 다이제스트를 우리가 만드는데 아까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는 추상 클래스죠, 여러분들. 그래서 get instanc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이게 좋겠네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지정하지 않으면 여기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알고라고 하는 게 MD5죠. 알고를 여기다가 지정하면 MD5로 기본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기다 우리가 다른 어떤 알고리즘을 SH256이나 SH1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자바 시큐리티 메시지 다이제스트 객체가 DS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 다이제스트, 즉 해시 코드를 뽑아낼 대상을 우리가 여러분들 내용이 있겠죠, 내용. 그 내용을 버퍼에다가 채워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내용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뭐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치 암호화할 대상 문자열 내용, 이거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리시버 타입의, 즉 리시버 오브젝트 문자열이 여러분들 ABCD라면 ABCD라는 걸 우리가 해시 코드 암호화 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뭔가 사람 이름이라면 사람 이름의 문자열을 어떤 다이제스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이제스트 할 내용, 대상 내용을 버퍼에다가 채워 넣어야 되는데 DS라는 버퍼에다가 여러분들 채워 넣는 함수가 바로 아까 봤던 업데이트 함수입니다. 근데 그냥 바이트만 넣을 수도 있겠지만 바이트 어레이로 채우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채워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스트링이라는 게 우리가 대상이죠. 다이제스트 암호화할 해시 코드로 바꿀. 그래서
this 자체를 넣으면 되는데요. 스트링을 넣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 스트링 객체에서 우리가 to byte array라는 걸 통해서 바이트 어레이로 변경시켜 주셔야 합니다. 근데 변경시켜 주실 적에 여러분들 문자 셋을 사실 제공해야 돼요. 이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char set에다가 사실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char set default character set이라는 걸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 이건 자바 NIO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차피 이 char set에 들어가 보시면요, char set의 여러분들 기본 문자 셋이 여러분들 UTF-8이라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차르셋의 여러분들이 잠깐 복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차르셋의 기본 문자열이 UTF-8 유니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차르셋츠죠, 차르셋츠. 차르셋츠의 UTF-8이 이렇게 지정해도 되는 건데 어차피 이게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그냥 생략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바이트 어레이로 바뀐 것이 잘 채워져 들어왔기 때문에 이 DS는 이제 다이제스트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이제스트 호출할 적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으로 해시 코드를 뽑아낸다는 거죠. MD5나 요 세 가지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DS 객체에서 다이제스트 함수를 호출하면 바이트 어레이가 튀어나오죠. 자, 바이트 어레이 느낌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느낌표는 여러분들 코틀린 레포를 찾아보시면요, 여러분들 널러블 하거나 난 널러블 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양쪽 다죠, 여러분들. 자바 JVM 호환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어레이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그냥 리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다이제스트가 리턴 타입은 바이트 어레이이기 때문에 그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다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핑 한번 포문처럼 매핑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들어오는 그 바이트 어레이의 요소가 바이트겠죠. 바이트입니다. 여기서 it은 바이트예요, 여러분들. 바이트를 저희가 그냥 문자열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상해져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바이트인데 부호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흔히 암호화라든가 여러분들 라이센스라든가 패스워드라든가 할 때 여러분들 부호는 잘 쓰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마이너스 100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그 마이너스라는 부호까지도 사실은 언사인드를 봐서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바이트 자체를 사인드로 취급합니다, 코틀린에서는. 즉 코틀린에서는 바이트가 사인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를 그냥 우리가 뭐 투스트링 해버리거나 해버리면은 여러분들 전혀 이상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코틀린에서 일단은 언사인드 바이트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사인드 바이트가 제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 확장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들. 기본형 코틀린의 바이트가 우리가 여러분들 확장해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형 코틀린의 바이트는 사인드 바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죠. 최상위 비트가 1이면 마이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8개의 비트 중에서. 근데 우리는 그 1 최상위 비트까지도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봐서 unsigned 바이트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번 바이트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즉 바이트에다가 저희가 여러분들 확장 함수를 통해서 unsigned 바이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signed 바이트인데 사실은 바이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int형으로, 즉 unsigned int형으로 바꾸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즉 0부터 127까지는 되는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127까지 그 범위가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호가 없는 바이트 값,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C 호환 데이터라고 해요, 여러분들. C 언어 같은 거라든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여러분들 바이트 단위의 통신이나 어떤 저장이나 연산 처리 할 때는요 사인 부호를 취급하지 않는 0부터 255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RGB 할 때도 0부터 255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컬러 코드 표현할 때도요. 그래서 0에서 25까지가 데이터의 기준입니다. 바이트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27에서 0, 0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127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unsigned 인티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this 자기 자신 나오네요. to int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1바이트가 4바이트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호가 있는 거예요. 자, 부호가 있지만은 저희가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AND 연산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뭔 얘기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요 4바이트잖아요, 여러분들. 16진수가 2바이트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최하위 바이트가 모두 다 1이 되면 FF죠. 그래서 최하위 바이트 값은 모두 다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 부호 비트까지 데이터로 보고 그걸 남기겠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AND 연산하면 다 사라지죠. 즉 최하위 바이트 타입이 가지고 있는 this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바이트라는 리시버 타입의 리시버 오브젝트니까 바이트가 그 자체겠죠. 마이너스 부호도 여기서는 데이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FF만 하니까 AND 연산에 의해서 최하위 비트만 unsigned로 남겨줍니다. 정수긴 정수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바이트형을 통해서